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 학원에 실장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교육팀장님이 계십니다. 최진실 팀장님이라고 계신데요. 최 팀장님이 GTX-A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약간 제가 촬영하는데 계속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막 혼을 내고 이제 조용히 앉아 있는데요. 마침 저는 제 학원에서 외부 강사님이 하는 강의에 대해서요.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복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샘플인데요.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떻게 투자가 된다. 특히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상가 투자와 토지 투자로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고 박시다님이라고 이번에 책 출판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구축망 계획 그리고 그 도로 교통망 구축망 계획 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하시고 가장 어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제 학원에서 강의해 주시고 복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입니다. GTX-A 노선이 지금 진행 상황이 괜찮죠? 민간 사업자가 지정됐고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철도 시설 부지를 용지 보상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GTX-A 노선은 곧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착공을 하게 된다면 인근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나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거기까지는 어린애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상식보다는 좀 더 뛰어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역세권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가능지 불능지 되어 있는데요. 요 이야기를 대충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전철 이게 지금 GTX-A 노선이 어떻게 지나가나요? 노선이 지금 보면 동탄, 그 다음에 용인의 구성역, 그 다음에 성남의 판교점, 그 다음에 수서, 삼성, 서울역, 연신내, 바뀌었네? 킨텍스 다음, 대곡 다음에 킨텍스, 그 다음 파주입니다.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대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역 세권 개발 사업 진행 중이죠. 이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다시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제 학원의 투자연구반이라는 스터디 모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용인시 마북동 일동에 대규모 경제 신도시 추진한다 나와있죠. 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많이 생략할게요. 어쨌든 용인시에서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구성역이 여기 GTX-A 노선 이렇게 나오고 출구가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이쪽으로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전부 다 밭대기입니다. 전부 논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한 10년 됐어요. 그때 사신 분들 그동안은 토지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다시요 GTX-A 노선이 구체화되면서 용인시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이런 행정계획으로 개발하겠다. 지금 볼까요? 용인시가 어떻게 해요? 경기도에다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하면 여기 개발을 하겠다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누구를 할까요? 민간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 사업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공이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누구요? 용인은 용인도시개발공사가 있죠. 용인도시개발공사나 또는 경기 도시개발공사 같은 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러면 다시 알겠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 어디 갔나? 용인의 이게 아까 구성역이었나요? 구성역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예, 헷갈릴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구성역은 아까 보셨던 대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성남역은 뭐 별 내용 없습니다.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여기에 판교역이 생긴다. 그죠? 수서역은요. 수서역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뉴스가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뉴스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2018년 첫 사업 이런 제목 보는 거 아닙니다. 제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작년 7월 24일자 뉴스입니다. 자, 볼게요. 뉴스는 요거만 보면 됩니다. 강남구는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시요. 강남구와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에 우리 여기 택지개발지구 할 거니까 공공주택지구 만들 거니까 요런 계획안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올렸죠. 그죠? 강남구가 국토부에다가 누구랑 할 건데 우리 LH라든지요 또는 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구나. 철도시설공단과 요런 사업 할 거니까 해주세요라고 승인 신청했죠. 그죠? 승인 신청했죠. 그럼 어찌 될까요? 자, 그 다음 뉴스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될 뉴스는 뭐냐면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 여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은 승인 나기 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승인 난 다음에 투자하면요.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수용되고 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한다면 수용에서 보상가도 받지만 쉽게 말하자면 딱지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부동산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그에 맞춰서 딱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17년 작년 12월자 뉴스죠. 다시 볼까요? 자 7월 달에 여기를 개발 계획입니다. 다시요. 강남구가 국토부에다 승인 신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5개월 지난 12월에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이 지난 19일 열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하여튼 심의를 통과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강남구에서 국토부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한 것을 승인 신청했다. 통과시켜줬다. 이랬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서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서역은 이렇게 미니 신도시 형태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역인데요. 삼성역에 보면 제가 글씨를 되게 작게 써놨죠. 왜 뭐냐면 내 돈으로 살 게 없어요. 삼성역 좋아지는 거 알고 있죠? 비싸죠? 네. 할 게 없어요. 제끼겠습니다. 서울역은 이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역과 서울역 7017 걷고 싶은 거리 만든 거 있죠. 그리고 서계동하고 용산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걸로 갑니다. 지도 잠깐만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도 자, 서울역은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서울역은 이미 교통의 중심지죠. 그죠? 서울역 복합환승센터 이미 있죠. 근데 여기다 GTX-A 노선까지 들어옵니다. 서울역 복합환승센터는 전철에서 옆으로 나와서 갈아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지하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고 서울역은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인데요. 그럼 여기 격세권 개발 사업 다시 GTX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쪽이 개발하겠다.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겠다. 개발하겠다는 것이 전부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면요. 필지별로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겁니다. 필지가 작고 앞에 상가 용지들은 2개, 3개 필지를 합해서 지어라. 합필 건축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존치구역도 나올 것이고 또 몇 개는 재건축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의 중요한 세부적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서울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용산역도 호재가 많죠. 서울역부터 해서 용산역까지를 그래서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필지별로, 구역별로 다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필지별로 다 각각 검토를 해서 이 일대에서 최적의 개발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신에 서울역은 그런 필지별 개발 계획이고 여러 개의 필지를 합해서 지어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칼자루를 쥐고 싹 밀고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자, 연신내역은요. 서울역 다음에 연신내였죠. 연신내역은요, 여기를 재건축 해제된 불광 이동 도시재생 본격화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어디야? 불광동 도시재생 재건축하다 해제가 돼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1, 2, 3, 4권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요, 국가주도형이 있고요. 국가가 하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서울시 제공되어 있네요. 요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향림 도시재생, 보면 도시재생은 유형에 따라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있는데 큰 차이 없어요. 그냥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그 향림 도시재생단지에 있네요. 여기 가가지고 필지별로 또 다 달라지거든요. 필지별로 그 구역별로 어떻게 다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도 재건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개 필지는 너무 건물이 낡아서 그럼 니들만 한 대여섯 개 필지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니들끼리만 재건축해. 또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부족할 수 있나요? 주차장 같은 게 부족하다. 그랬을 때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좀 확충해주고 도시재생을 그렇게 합니다. 도시재생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가 뭐냐면, 여기를 좀 더 너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더 살기 좋게 하겠다. 그러나 아주 살기 좋게 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 선에서, 투기가 조장되지 않는 선까지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역이 요 밑에 요쯤 됩니다. 전철역이 연신내역이 요쯤 돼요. 네. 자, 그리고 어디 또 보여드릴까요? 대곡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을 한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네. 대곡역은 원시선, 3호선, GTX-A 노선, 경의선, 교외선, 그리고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완전한 교통 결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아주 유력한 곳입니다.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대곡역에 관한 개발 사업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있고 파주가 있죠. 파주는 여기 어디로 생길 것이냐? 서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운정역이 신도시에 있으면 1, 2, 3, 4, 5 어디 하는데, 요거는 3호선 라인인데 3호선 라인은 거의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고 박스다님 수업 내용에 따르면요, 이 3호선 라인은 이 광역도시철도잖아요. 광역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주시 예산 또는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GTX-A 노선만 잘 되고 있습니다. GTX-A 노선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기본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GTX-A 노선에 따른 역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토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개통할 때 어떤 식으로 좋아지더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지가 되어 있죠. 그런 시가지에 다시 전철이 하나 더 개통한다. 이러려면요, 보통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거나 또는 용도지역을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필지별로 다 맞추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을 민간이 하게끔 하고 행정 규제만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비시가지, 아까 어디야? 구성역이었나요? 용인 지나가는 거 있었죠. 그런 데는 보면 어떤 형태로 개발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미니 신도시 형태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뉴스를 응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조사를 해나가고 투자해야 될지를 많이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